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이나 수학 강사 김규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전라중 2학년 1차 고사 해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설명에 앞서 가지고 어떠한 단원들이 출제가 됐는지 단원별 출제 경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객관식 17문항, 서답 서술형이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원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단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단원이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요 2단원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순환소수의 순환마디의 연결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순환마디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 일정한 배열을 가진 숫자를 나타내면 되는데, 자, 1번 보시면은 0.0하고 7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순환마디는 7이 돼야 됩니다. 자, 이번의 경우는 마이너스 1.4141 하면서 소수점 아래 4141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반복되는 숫자는 그 두 개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41만 써주시면 되고, 자, 3번의 경우는 마이너스 0.324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마디는 324가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4번은 2.132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마디는 132라고 해줘야 된다. 자, 5번의 경우는 0.72 하고요. 그 아래 6161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마디는 61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순환소수에 해당하는 두 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보여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순환소수를 구해줘야 되고, 그 골라가지고 그 순환소수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0.0625는 유한소수죠. 0.777, 얘가 7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소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환소수를 표현할 때 일정한 배열에 해당되는 숫자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하죠. 얘도 순환소수가 된다. 자, 얘는 뒤에 보면은 계속 연속되는 숫자 반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한소수가 될 거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두 개를 한번 쭉 일정한 배열을 풀어서 적어보면은 7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0.1하고 6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양일 겁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더해주시면, 자, 7이랑 6 더하면은 13이 되죠. 여기는 14가 되고 여기 9가 될 거다. 자,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7하고 6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올라올 거니까 얘가 4하고 계속 4가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0.94 다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요. 순환소수 0.22다 7닷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인데, 얘를 x라고 했을 때 아래에다가 무엇을 곱했냐면 양변에다가 10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럼 10을 곱하게 되면은 소수점을 한 칸만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2727이라고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렸지. 자, 2번은 무엇을 한 거냐면은 소수점을 몇 칸 움직였을까요? 얘는 하나, 둘, 세 칸을 움직였겠죠. 그럼 무엇을 곱해줘야 돼요? 10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1000을 곱하게 되면은 2번 자리에는 100이 아니라 1000이 와야 되겠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기억을 빼볼 건데요. 우리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0x, 얘가 227.2727. 자, 쟤는 10x에다가 소수점 맞춰가지고 써줘야 돼요. 2.2727. 자, 이 두 개를 빼주시면은 990x가 되고, 여기는 225가 되겠네. 그리고 여기 아래 소수점 아래는 똑같은 숫자의 반복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자리에는 990이 돼야 되고 4번 자리에는 22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리를 보시면은 여기 x만 남아있네. 양변을 뭐로 나눠줬을까? 990으로 나눠줬겠죠. 그래서 여기는 990분의 225가 될 것이고, 자, 뭐로 약분해볼까요? 자, 우리 뭘로 약분해볼까? 얘 5로 약분할 수 있나요? 자, 5로 약분하면은 얘는 180, 190,
198이 되고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45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뭐로 약분될까? 9로 약분되지. 그래서 22분의 5가 될 거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 문항은 우리가 소수의 기본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개념 정의를 옆에다가 써보면 소수라는 애는 뭐하고 뭐로 나뉘어지냐?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나뉘어지죠. 자, 또다시 이 무한소수는 순한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어집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그랬을 때 유한소수는 뭐분의 뭐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순환소수도 내가 분수꼴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되고요. 자, 하지만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분수꼴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다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다라고 돼 있는데 다시 무한소수는 뭐하고 뭐로 나뉘어지나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유리수는 유한소수 되지만 뭐도 되나요? 순환소수도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틀렸지? 자,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므로 유리수가 아니다? 아니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든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모든 기하분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리수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또 뭐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순환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다. 자,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 제곱꼴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유한소수를 분류를 할 때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돼야 되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수를 의미하지. 자, 그럼 2나 5분인 수기 때문에 우리가 10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이 된다? 5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건데 이러한 기본 개념만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1단원 중에 서답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분수 이거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분수 얘는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인데 자,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은 분모의 소인수가 뭐나 몇 분이어야 되죠? 2나 5분이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n이라는 애는 뭐의 배수가 돼야 된다?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지. 자, 일단 n의 조건을 하나 구해줬고 자, 그 아래 보시면은 180분의 14 곱하기 n이 순환소수로만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소인수 분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분모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약분을 먼저 해주시면은 90분의 7이 되고요. 자, 90을 또 소인수 분해하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분의 7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으려면 2나 5분인 다른 2의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 n은 뭐의 배수라고 했죠? 3의 배수라고 했지. 자, 근데 만약에 3의 제곱이 n이 돼버리면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 돼서 얘는 순환소수가 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인수가 3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3의 배수이긴 하지만 9의 배수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숫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 미만의 3의 배수를 우리가 쭉 써볼 겁니다. 그래서 3의 배수 뭐 있지? 3, 6, 9, 12, 그리고 15, 18, 그리고 21, 그리고 24, 27까지 있겠네요. 자, 이 중에서 무엇을 지워주면 되냐? 9의 배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랑 18이랑 27 지워주면 되겠네. 그래놓고 나머지 것들을 세어보면 3, 6, 12, 15, 21, 24 총 몇 개인가요?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 2단원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밑이 똑같을 때 곱하는 거는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A의 10제곱이 되는 거 맞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거듭 제곱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곱이 됐을 때는 지수끼리 뭐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나누는 경우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앞에 있는 숫자가 큰 경우에는 그냥 두 개를 뭐 해주면 되냐?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개의 지수가 같을 때는 같은 숫자를 나누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1이 될 것이고요. 자, 앞에 있는 숫자보다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클 때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다음에 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보다 뒤에 있는 지수의 숫자가 더 큰 경우를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3번의 경우는 지수의 숫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나누는 거니까 1이 될 거고, 자, 또 4번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거듭 제곱이 될 때요. 거듭 제곱이 될 때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도 이 세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리고 x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6이 될 것이고 y의 세제곱에다가 세제곱하니까 y의 9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마이너스 8이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지. 자, 5번의 경우는 내가 밑이 똑같은지 다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0.1을 분수꼴로 바꿔주면 5분의 1의 10제곱이 될 거고 이 5분의 1의 10제곱은 5의 10제곱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5의 10제곱이랑 분모에 있는 5의 10제곱이랑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숫자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다음은 6번에 보시면은 x의 거듭제곱을 a라고 표현하고 y의 거듭제곱을 b라고 표현을 하겠대요. 그리고 이 a의 b제곱 나누기 a의 a제곱을 간단히 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밑이 똑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이 똑같은 x의 제곱이랑 x의 5제곱은 곱하기니까 뭐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a 값은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밑이 똑같은 y끼리 지수를 더해주시면 y의 몇 제곱이 되죠? 5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거는 뭐냐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인데 자, 우리 아까 봤죠? 앞에 있는 지수보다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 어떻게 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고 그럼 7-5가 되니까 2가 되겠지. 이거 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다음은 7번에 빈칸에 알맞은 식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가 나누기로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자,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 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12x 4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네모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그럼 어떤 형태로 바꿀 거냐면 네모는 꼴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 친구들 방정식 다 풀 수 있죠. 분모에 네모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네모를 곱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6x 7제곱은 12x 4제곱에다가 네모를 곱한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 네모만 남겨놓으려면은 12x 4제곱을 뭐 해줘야 돼요?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6x 7제곱 나누기 12x 4제곱이 곧 이 빈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끼리 먼저 약분하고 나눠보면은 3분의 4가 되지. 자, 그리고 x의 7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인데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니까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쉽게 나오죠. 답은 1번. 자, 다음 8번 문제는 이 입체 도형의 한모서리 길이가 3xy제곱인 정팔면체래요. 자, 그럼 여기가 3xy제곱이면 정팔면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3xy제곱일 거고 자, 여기도 똑같이 3xy제곱일 겁니다. 자, 그래놓고 꼭지점 A에서 이 아래 여기 있는 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얘가 3분의 2 x제곱의 길이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놓고 이거 입체도형의 부피 구하는 건데 자, 이 입체도형을 잘 살펴보니까 여기 위쪽에 뭐가 있나요?
밑면이 사각형인 뿔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사각뿔이 몇 개 있나요? 위아래 2개 붙어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할까? 자, 부피라는 애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죠. 자, 근데 뿔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뭐 곱해야지? 3분의 1을 꼭 곱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넓이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3xy 제곱을 2번 곱한 제곱 해주시면 되고요. 높이는 여기에서 구한 3분의 2x 제곱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뒤에 나머지 숫자를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곱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앞에 있는 숫자도 제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x제곱, y 4제곱이 되고, 자, 뒤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약분할게요. 자, 그러면 9가 분모에 있는 3 2개랑 약분이 될 거고, 남아있는 숫자를 먼저 곱해보면은 2랑 2 곱하니까 4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x 문자 똑같이 있네요. 그래 놓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뭐 해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의 4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될 거다.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 9번 문제는 여기 메뉴에서 현수랑 세민이가 초코 쿠키랑 치즈 쿠키랑 녹차 쿠키를 사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불해야 될 금액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각각의 쿠키 한 개 가격에다가 얘네들이 산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놓고 모두 다 더할 겁니다. 자, 그럼 그 옆에다가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현수는 초코 쿠키를 몇 개 먹었을까? 1개 샀대. 세민이는 초코 쿠키 A개 샀으니까 그 2개 더하면 1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치즈 쿠키는 현수가 A개 샀고요. 세민이가 2개 샀대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현수는 녹차 쿠키 B개 했고요. 세민이는 녹차 쿠키 B개 똑같이 구입했으니까 B개 더하면 몇 B예요? 그냥 먼저 B 플러스 B라고 적을게. 자,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각각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자, 그래 놓고 뭐 할 거냐면 합칠 거예요. 자, 그 옆에다가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2000에다가 1 플러스 A를 곱할 거고, 자, 이번에는 2500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할 거고, 자, 그리고 3000에다가 2B 2개, B 2개 더하면 2B가 되겠지. 여기다가 2B를 곱할 거다. 자, 그래 놓고 분배하고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요렇게 분배되죠. 그래서 2000 플러스 2000A,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분배해주면은 2500A 플러스 2500이랑 2 곱하면 얼마지? 5000 나오죠. 자, 그리고 3000이랑 2B 곱하면은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니까 6000B가 될 거다. 자, 그러면 뒤에 문자가 똑같은 동류항끼리 앞에 있는 숫자 계산하면은 4500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000B가 되고요. 나머지 상수항 2000이랑 5000 더하면은 70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오나요? 4번이 나오겠다. 자, 다음 10번 문제는 원기둥의 부피가 주어져 있고 밑넓이가 2x고 높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원기둥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런 원기둥이 있어요. 자, 이 밑넓이가 몇이래요? 2x래요. 그러면 높이를 모르니까 높이를 뭐라고 할까? 네모라고 할까요? 자, 그래놓고 부피가 주어져 있는 형태인데 부피를 계산을 하려면은 밑넓이랑 뭐를 곱한다? 높이를 곱하죠. 그게 뭐다? 부피다. 자, 밑넓이가 2x고요. 높이 그대로 네모라고 쓸게요. 자, 부피가 얼마인가요? 6x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네모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2x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 네모는 6x제곱 마이너스 2xy에 나누기 2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항식을 나눌 때는 각각 항을 분배해가지고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x제곱이랑 2x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2x가 분모에 있고 6x가 분자에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나눌 겁니다. 2x가 분모에 있고 2xy가 분자에 있겠죠.
그래서 약분 가능한 애는 약분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2랑 6이랑 약분이 되지. 자, 그리고 3x제곱 나누기 x 하면은 x 하나가 약분이 돼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항은 3x가 나올 거고요. 자, 뒤에 있는 항은 이 약분하고 x도 약분을 해주시면 뭐가 되죠? y만 남겠네. 그래서 정답은 3x 마이너스 y 2번이 될 거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가로의 길이를 한번 적어보면은 얘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데 지금 세로의 길이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래서 이 세로의 길이를 네모라고 표현을 할 거고, 자, 우리가 둘레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얘네들 겉에 있는 길이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건데 가로가 몇 개 있어요? 2개. 세로도 몇 개 있지? 2개 있죠.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그게 곧 둘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레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0y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요. 자, 가로의 길이에다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세로에다가 네모라고 그대로 쓰고 우리는 네모 먼저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양변에 뭐 해줄까? 여기 있는 2로 먼저 약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자, 다시 쓸게요. 그래서 x 플러스 5y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네모 구할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빼주시면 되는데 x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이 있으니까 5y에서 3y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의 값은 2y가 될 거다. 자, 그럼 넓이는 가로랑 세로를 곱할 거니까 2y에다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되겠죠. 얼마 나오나요? 2xy 플러스 6y 제곱 마이너스 2y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뒤에 서답형에 있는 2단원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a제곱 이거를 간단히 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식을 간단히 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끼리 계산하면은 9 곱하기 4 나누기 6이 될 거고, 자, 문자끼리 계산하면은 a제곱, a세제곱 나누기 a4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 4, 36에다가 6으로 나누니까 6이 되죠. 뒤에 있는 거는 밑이 똑같은 상태니까 앞에 지수끼리 더해주고 빼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5랑 4 빼면 그대로 A가 될 거다. 정답은 6A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2번에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3a로 주어져 있고 이 전체가 7a인데 여기 보니까 요만큼이 2a이고 요만큼이 a래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몇 a가 될 거냐? 3a가 되기 때문에 이 세로의 길이가 4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4a랑 3a를 곱해주면은 12a 제곱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색칠한 직사각형 구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요 직사각형을 구할 거다. 자, 세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요. a라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계산해줘야 하는데 요만큼이 3a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요만큼이 3a인 겁니다. 그러면 5a 플러스 7이 요 전체 가로의 길이가 될 건데 3a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되나요? 2a 플러스 7이 될 거다. 자, 그럼 a랑 2a 플러스 7을 분배해주면은 2a 제곱 플러스 7a가 될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마찬가지로 구해볼 건데, 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지금 보면은 요만큼이 2a 플러스 7이었지. 근데 여기에 2까지 빼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나요? 2a 플러스 7에서 2만 빼주시면 돼. 그래서 얼마 돼요? 2a 플러스 5가 될 거다. 자, 여기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은 여기는 4a랑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4a가 될 거다.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은 공식 한번 세워볼까? 세로의 길이가 4a이고 가로의 길이가 2a 플러스 5가 될 건데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풀어주면은 3a 제곱 플러스 20a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색칠한 세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했기 때문에 각각 다 더해주시면 자, 쭉 쓸게요. 12a 제곱이랑 2a 제곱 플러스 7a랑
8a제곱 플러스 20a랑 더할 거다. 자, 더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동류항끼리 계산해줘야 되겠죠. a제곱, a제곱, a제곱. 자, 앞에 있는 숫자 계산은 얼마 되나요? 20a제곱이 될 거다. 22a제곱이죠. 자, 뒤에 있는 거 동류항 a끼리 더해주면은 7a랑 20a를 더한다. 얼마 나오나요? 27a가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22a제곱 플러스 27a다. 자, 그 다음 서답형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4의 6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을 a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n의 값이 자연수고 a는 1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이 숫자의 소인수를 4를 2로 바꿀 건데 소인수를 2의 제곱에 6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랑 6이랑 곱해서 2의 12제곱이 될 거고 5의 10제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a 곱하기 10의 n제곱인데 10이라는 애는 소인수분해하면은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요런 꼴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인수 2하고 5가 어떠한 같은 숫자로 묶였을 때 앞에 있는 a의 10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가장 큰 수 뭐로 묶어줄 수 있나요? 5의 10제곱이 있는데 여기 2의 10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는 10제곱을 빼면 뭐만 있나요? 2의 제곱만 있을 것이고 뒤에는 2 곱하기 5의 10제곱으로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곧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a 뭐 구했다? 4 하나 구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여기를 하나씩 줄여가지고 나타내면 되는 건데, 자, 이 뒤에가 하나씩 줄어들면은 2하고 5가 하나씩 앞에 곱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2의 제곱에다가 2 곱하면은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5는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는 2 곱하기 5의 몇 제곱이 될까요? 9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곧 a가 될 거다. 그럼 8이랑 5를 곱하니까 a 몇 나오죠? 4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얘를 숫자를 하나 줄일 건데 8로 줄이려면은 이 2의 세제곱에다가 2를 하나 곱하니까 2의 4제곱이 될 거고 5 하나 더 곱하면 5의 제곱이 되고 뒤에는 하나씩 빠진 2 곱하기 5의 8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게 곧 a가 될 건데 얘가 얼마죠? 16 곱하기 25니까 400이 돼요. 그럼 400이라는 숫자는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a는 뭐하고 뭐로가 된다? 4하고 40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 보시면요. 12번부터는 이제 3다동 문항을 풀이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수량 사이 관계를 부동식으로 나타낸 것 중에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로 풀어져 있는 거를 식으로 옮기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 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일단 1번에 한 개 x원인 사과 7개의 값이래요. 우리가 사과를 살 때 한 개의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은 내가 사고자 하는 사과의 가격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7x가 될 것이고 뒤에는 5,000원보다 비싸야 되기 때문에 7x 값이 5,000원보다 어떠면 됩니까? 크면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는 큰 쪽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면은 길이가 ycm인 끈에서 5cm만 잘라내고 남은 끈의 길이가 6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y에서 5를 잘라내면은 5를 빼주시면 되겠지. 그럼 남은 끈의 길이가 6보다 짧으니까 6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맞죠? 자, 이번에는 X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속 50km로 갔을 때 30분을 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항상 이 거리 속력 시간 할 때는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시속이라는 얘기는 1시간당 50km 간다. 그럼 킬로미터 단위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시간 단위가 분이에요. 그럼 30분을 시간 단위, 시로 나타내려면은 2분의 1 시간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시간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니까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요? 속력분의 거리다. 그럼 속력 자리에 50이 오면 되고 거리 자리에 x가 오면 되고 그게 2분의 1시간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넘지 않는다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가 틀렸냐면은 이 단위가 틀린 겁니다. 넘지 않으면은 같아도 되겠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맞는데 뭔가 단위가 안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다. 자, 4번에 보시면 냉장고의 냉장실 온도 A는 10 이하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4,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에 500원씩 B를 저금할 거대. 그러면 B일이 지나게 되면 500B만큼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4,000원에다가 500B를 더해주시면 그게 10,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부등호 방향 이쪽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의 경우는 A가 지금 B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기역에서 미음까지 알맞은 부등식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서 보시면은 어떤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부등식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자, 뭐가 있냐면은 음수를 곱하거나 또는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것만 잘 고려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은 똑같은 숫자를 더했어. 부등호 방향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 이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숫자를 뺐죠. 이때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맞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숫자를 곱했는데 음수가 아니라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있어야 되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음수를 나눴네요. 음수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안 바뀌고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지. 자, 또 얘는 뭐가 곱해져 있는 거냐면은 각각에다가 마이너스 1이 음수가 곱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이 된다.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 항상 이것만 잘 머릿속에 넣어주면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 14번 보시면은 1차 부등식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 1차 방정식부터 봅시다. 자, 1차 방정식이다 라는 애는 우리가 1차식은 0꼴로 만들었을 때 여기가 1차식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가지고 는영꼴로 만들었을 때 좌변에 있는 항이 1차식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부등식도 똑같아요.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모두 다 이항을 시켜가지고 이쪽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좌변의 항이 1차식이 되고, 여기는 이제 뭐가 와야 돼? 부등호. 요런 친구들이 오면 되겠죠. 되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장 요 문제를 그냥 눈으로 풀고 나서 틀려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좌변에 있는 항,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모두 다 이항시켜서 이러한 꼴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 자, 우변에 있는 4를 이항시키면은 x-11 이렇게 하고 되죠. 그래서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기억 맞다. 자, 니은은 여기가 일단 등호가 있으니까 틀렸지. 자, 디귿도 보시면은 분배를 먼저 할게요. 그냥 이걸로 눈으로 보면 2차네,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분배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5x 하고, 여기는 x제곱이 될 건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5x 하고 는 0꼴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가 1차식이니까 디귿 맞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 다음 리을 보시면은 여기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14x 플러스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지. 얘가 또 뭐가 돼요? 1차식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보면은 이항시킬게. 이항시키면 2x, 2x가 없어져요. 그래서 5만 남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1차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음은 틀렸다. 답은 기역, 디귿, 리을로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꼭 이항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다음 15번에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x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x하고 여기가 등호가 아니라 뭐 부등호가 올 거야.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오고 여기에 숫자가 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꼴로 정리를 하면은 좌변에는 x에 관련된 항, 우변에는 이제 상수항이 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에 모두 다 x와 관련된 항을 넘기고 마찬가지로 숫자를 넘겨줍니다.
자, 그래놓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여기는 마이너스 12게 됐네. 자, 그럼 내가 여기 x만 남겨놓으려면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부등식의 성질. 음수로 나눠줄 거예요. 또는 곱해줄 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x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요 방향으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질을 머릿속에다가 기억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이런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숫자가 위에 점이 찍혀져 있으니까 무슨 숫자죠? 순환소수예요. 자, 그럼 이 순환소수 자체를 계산을 할 때는 분수꼴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점 한 개가 있으니까 분모에 무엇을 써주냐면 9를 써주면 되고 그대로 9분의 5x가 되겠죠. 자, 0.2 닷은 9분의 2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소점 아래에 점이 2개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분모에 99라고 써주는데요. 얘는 130에서 점이 찍히지 않은 숫자인 1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99분의 129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쪽 항에 x와 관련된 항만 남겨놓으면은 9분의 5x가 되고 여기는 99분의 129에다가 9분의 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9분의 2 통분해가지고 99로 만들게요. 99분의 129 플러스 22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199분의 22가 되는 거니까 151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는 9분의 5x가 되고요. 여기는 99분의 151이 되는데 양변에 x만 남겨놓으면 뭐 곱하면 되지? 5분의 9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5분의 9. 자, 그러면 여기에 뭐만 남아있냐면 x만 남아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11이 될 거고 55분의 151이 됩니다. 자, 그러면 55분의 151은 약 얼마 정도 될 거냐면 2.xx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인 x는 뭐하고 뭐가 되죠? 1도 되고 2까지 될 거다. 그래서 몇 개? 2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얘가 지금 2의 a제곱분의 3의 b제곱꼴로 정리가 될 건데 그때 a가 b보다 작은 1보다 큰 자연수 x의 합을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떠한 1차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고 그 x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숫자를 나타내면 81은 3의 4제곱이죠. 자, 그리고 16은 2의 4제곱인데 2의 4제곱에 x가 제곱되어 있으니까 2의 4x제곱이다. 그리고 얘는 2의 x제곱으로 나타낼게요. 자, 그 다음에 27x제곱이 몇 개 더해져 있냐면은 4개 더해져 있으니까 27x제곱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되지?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또 얘는 3의 x제곱에 3이 몇 개 더해져 있어요? 3개 더해져 있으니까 3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밑이 똑같은 친구들끼리 묶어서 계산을 할 건데 일단 여기에 3이 지금 소인수인 친구들을 묶어볼 거예요. 그래서 3의 4제곱이고 자, 27도 마찬가지로 3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3의 3x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3의 x제곱이랑 3이 이렇게 곱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인수가 2인 친구들 나머지 적어볼게. 그래서 여기가 2의 x제곱이 되고 4는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분모에 2의 4x제곱이 있을 거다. 자, 그러면 계산할까요? 여기 4랑 3이랑 약분되면은 3이 남겠죠. 마찬가지로 x랑 여기 x 하나 지워지면 2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은 3의 2x제곱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도 계산할까요? 2x제곱이랑 4x 약분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랑 약분하면은 3x가 될 거고. 자, 그럼 분모에 2의 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자에 2의 a제곱꼴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2의 제곱을 분모 분자 각각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얘가 2의 3x 쓸게요. 분모에 있죠. 2의 3x 마이너스 2분의 1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한꺼번에 곱해가지고 적어보면 2의 3x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3의 2x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래서 요게 b가 되는 거고요. 요게 a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 식을 그대로 쓸게요. 3x-2 여기는 2x 플러스 3. 1차 부등식 풀려면은 x-2 이항시켜주면은 여기 x 되고 여기는 5가 되겠네. 그럼 1보다 큰 자연수니까 x의 값은 뭐뭐 됩니까? 2하고 3하고 4가 되죠. 다 더해주면은 9가 될 거다. 정답은 2번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3단원 서답형으로 가겠습니다. 서답형 3번에 보시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랑 0하고 1하고 2가 있는데 부등식 얘를 풀어라 라고 보여져 있죠. 자, 그러면 그때 x의 값을 계산을 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항상 부등식을 풀 때는 얘 일단 분배를 해줘야 되겠지. 2x-2가 되고 여기는 2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x 있는 항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2x 옮기면 0이 되고요. 얘는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떠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당황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x가 들어가던 간에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주어져 있는 x의 값이 이렇게 네 가지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 0, 1,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수학 선생님이 전라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보드게임 시합을 하고자 하는 건데 1등 학생한테는 초콜릿 500g을 상품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3을 2등 학생한테 줄 겁니다. 그래놓고 남은 초콜릿은 학생 3명을 뽑아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줄 건데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냐면은 5분의 3을 2등 학생한테 줬으니까 남은 초콜릿은 5분의 2만큼이 되겠죠. 그거를 3명한테 나눠줄 거다. 그랬을 때 이게 60g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때 수학 선생님이 초콜릿을 몇 그램 이상 준비해야 되냐라는 얘긴데 자 그러면 이 보기에 주어져 있는 조건 그대로 만족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미지수가 뭐냐면 수학 선생님이 준비해야 되는 초콜릿의 그람 수입니다. 걔를 뭐라고 나타내야 돼? x라고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xg만큼 가지고 있는데 1등 학생한테 500g을 줬기 때문에 이 중에서 500g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의 5분의 3을 2등 학생한테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5분의 3만큼을 2등 학생이 가져가니까 남은 초콜릿은 몇 분의 몇이 된다? 5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특별상으로 뽑았는데 특별상 상품은 몇 명 뽑았대요? 3명을 뽑아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줄 거니까 지금 요만큼 남아있어요. 얘를 3명한테 나눠주려면은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60g 이상이 돼야 된다. 요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1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숫자가 15분의 2죠. 우리가 x는 꼴로 나타낼 거니까 양변에다가 그냥 2분의 15를 먼저 곱하면 좋습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구해볼게. x-500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냐면 15분의 2가 곱해져 있어요. 되지? 근데 내가 이 분수꼴이 너무 귀찮으니까 양변에다가 2분의 15를 곱해가지고 이 분수꼴을 없애줄 거다. 약분. 여기도 약분.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될까요? x-500이 되고요. 계산해주면은 450이 되겠죠. 그래서 x만 남겨놨네. 그래서 950이 될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해야 되는 초콜릿의 그람수는 950g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시험을 통해서 많은 수학 공부에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